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6일 일요일 5시 59분입니다. 10월 6일 일요일이에요. 전 예전부터 나노브로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. 손님들이 나노브로에 대해서 마이크로블레딩을 더 잘 알고 나노브로는 잘 몰라요. 근데 막 나노브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. 한국에서는 패더링이라 그러나? 그런 식으로 약간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미국에서는 나노브로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. 10월 3일 아침 10시 30분 브로우 손님하러 가는 길인데 좀 늦었어요. 화이팅! 물론 같은 거지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. 근데 나노브로우가 마이크로블레딩보다 좋은 이유는 제 생각에 피부 손상을 좀 더 최소화시켜주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기계로 해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마이크로블레딩은 이제 칼날로 이렇게 살을 좀 찢어서 거기다가 색소를 넣는 거라 아무래도 거기가 좀 피가 나기도 하고, 제가 마이크로블레딩도 몇 번 해봤는데 이게 피가 안 나는 손님도 있는데 피가 나는 손님도 있거든요. 색깔도 안 들어가고 그거는 나중에 좀 막 번진다고 해야 되나? 색소가 번지고 색깔도 안 들어가고 손님은 아파하고, 그리고 왜 피딱지라 그러죠? 그게 막 앉아서 손님들도 약간 불편해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나노브로는 그런 게 없거나 덜한 것 같아요. 그러고 또 좀 더, 물론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노브로를 좀 더 좋아하고, 이거 나노브로가 좀 더 오래 가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고 손님들 피부 스킨에 따라 다르겠죠. 그리고 또 근데 확실히 마이크로블레딩은 할 때 좀 아파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나노브로도 약간 마취크림을 발라도 좀 따가워한 사람은 있긴 있거든요. 그래도 마이크로블레딩보다는 덜 아파하는 것 같아요. I know. Actually, it's so cold out. I can't believe I know. I came back from down south. Oh, it's good. And it was so warm there. Oh, So it was like, oh my god, I came back. I was like, it's so cold. Yeah. Okay, so I give you the blanket, so hopefully it's gonna be warm. This vacation is so nice. Yeah. Okay, so we're gonna do the same colors. Yeah, I love that. Rose safe one. Yeah. And then this is the color. Yeah. And as usual. Yes. And nothing will ever change, I promise. Okay. I'm glad you like Yeah, I do. When we first did the eyebrows, did you use a different color or no? Oh, it's the same. Oh, okay. Yeah, I mean, I like whatever you're doing. 또 이제 나노브로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마이크로블레딩은 살을 찢는 방식이니까 건성 피부나 좀 노화된 사람한테는 부적합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. 근데 나노브로는 여러 가지 타입에 좋은 것 같아요. 이유로 나노브로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,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노브로가 배우기가 조금 어려웠어요. 왜냐면 그게 좀 바늘 같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익숙해지는데 좀 힘든 것 같아요.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잘 하겠죠. 근데 같은 재료, 같은 머신을 써도 그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연습만이 답이다. 근데 뭐 이제 손님들한테 하는 날도 있지만 또 손님 없는 날에는 또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안 그러면 손이 굳으니까. 그래서 연습할 때도 약간 스트레스 받긴 하죠. 근데 안 할 수 없다.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블레딩은 이렇게 연필 같은 식으로 펜식으로 잡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나노브로는 옴브레 브로우처럼 머신으로 주로 하거든요. 머신으로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얇은 걸로 머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나한테 맞는 머신 찾는 것도 좀 쉽지 않고, 저도 한 머신만 한 5개 막 이렇게 산 것 같아요. 머신 가격은 뭐 다 다르지만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?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더 비쌀 필요는 없는 것 같고,
한 20만원? 아무리 비싸도 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지만. 그리고 또 이게 나노브가 약간 마이크로블리딩이 좀 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많이 썼던 거라서 유튜브는 그런 거 찾아보면 마이크로블리딩이 많은데 나노브로는 조금 덜 많은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선생님을 이렇게 내가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좋은 거겠죠. 나는 그 선생님한테 배웠어요. 물론 돈은 들었다?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, 왜냐면 배우기 전에는 뭐가 뭔지 진짜 감도 안 오고 약간 상상도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배운 거에 대해서는 잘 배운 것 같아요. 돈은 썼지만. 그리고 또 나노브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브로든 뭐 이렇게, 이건 세미 퍼머넌트잖아요. 물론 아예 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. 근데 그래도 막 이제 레시 익스텐션이나 이런 거는 손님들이 딱 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떼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세미 퍼머넌트는 딱 했는데 손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기다려라,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라, 이런 말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. Because they did look alike. I actually like this, like how you had it, like whatever the thing it, like the there's a I mean it looks fine. This is like if I look at it now, it's perfect. 상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뭐 손님이 나 이거 브루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브루가 너는 좋으니, 그런 거랑 현재 너 브루 상태가 어떻니,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. 이거 너가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으면 그거에 대한 거 좀 체크할 필요도 있고, 그리고 또 사람마다 눈썹 모양이 다르잖아요. 두께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, 뭐 백인인데 너무 시꺼멓게 할 수도 없고, 그리고 또 흑인인데 너무 연하게 하면 티도 안 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리고 어떤 아시아인들은 뭐 얇은 눈썹도 더 좋아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들은 또 두꺼운 거 좋아할 수도 있고, 그런 게 다 다르니까 그런 걸 미리 해야 되고, 처음에는 보통 이게 손님들 얼굴 형태나 대칭 같은 거 보고 눈썹 모양 이렇게 하는데, 뭐 그동안 오래 연습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보통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그 마취크림 도포를 먼저 해요. 저는 마취크림 도포 먼저 하기도 하고 아니면 디자인 먼저 하기도 하는데, 요즘은 마취크림 먼저 도포하고 한 20분 정도 기다리고, 그런 다음에 마커나 이런 걸로 이제 아웃라인을 그려주거든요. 그런 다음 손님한테 보여줘요. 너 이거 이렇게 했는데 너 마음에 드니? 그럼 손님들이 여기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나,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끔 수정을 해줘요. 이렇게. 왜냐면 아웃라인을 이렇게 잘 해야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났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. 물론 그렇게 아웃라인을 해도 결과물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, 디자인이 맞게끔 아웃라인, 그러니까 마커로 잘 표시를 한 거를 안 지워지게끔 잘 조심을 해서 일을 해야겠죠. 그런 다음에 이제 마취도 됐고 아웃라인도 그려져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그 나노 머신에다가 이제 바늘 끼워가지고, 그런 다음에 눈썹 이제 아웃라인 안에서 내가 그린 헤어 스트로크에 따라서 색깔을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줘야지 나중에 손님들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최대한 선은 안 굵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. 그렇지만 해야 하는 거겠죠.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손님들한테 이제 거울 보여주고 하면 그래도 레시보다는 좀 끝나고 났을 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, 처음에는 이제 브로우 할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현대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는 거니까
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합니다. 근데 보통 보면 이게 그 손님들이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손님들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, 마이크로 블레이딩이나 나노 브로도 어쨌거나 세미 퍼머넌트잖아요. 살에 상처를 내는 거라서 이게 상처가 잘 힐링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힐링하는 게 좀 늦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피해 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죠. 뭐 가령 아스피린이나 오메가3, 비타민 E 같은 거는 혈액을 희석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약물이나 보충제는 시술 전에 좀 피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, 그리고 보통 이제 시술 전날에는 좀 잠을 충분히 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물도 많이 먹고 약간 뭐 밥도 제대로 잘 먹고 건강하게 그렇게 오면 회복이 좀 더 빠르니까, 어쨌거나 상처를 내는 거니까 뭐 회복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런 게 상처 난 게 빨리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당뇨나 그런 식으로 뭔가 혈액에 관련된 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시술한 부위가 이제 덜 힐링이 될 테니까, 그러면 힐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약간 감염이나 그런 거가 되면은 서로 힘들잖아요. 한 손님들도 그렇고 시술한 사람도 그렇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겠죠. 그런 다음에 켈로이드 스킨 같이 살짝 긁히면 부풀어 오르는 손님들이 있어요. 물론 나는 아직 그런 손님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, 내가 한 경우는 없었지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스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하기 전에 무조건 피하는 게 좋겠죠. 그러고 나서 이제 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.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게 좀 오래 가기도 하고 아니면 더 빨리 지워지기도 하니까, 가능하면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손님이 있을 때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,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든 그런 것들, 뷰티 그런 것들이 비슷하지만 처음에 24시간은 물에 안 닿게 하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땀을 흘리거나 뭐 샤워할 때도 좀 물에 눈썹이 안 닿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, 그런 다음에 씻을 때도 웬만하면 좀 처음에는 건조하게 놔두는 게 좋은데, 필요할 때는 씻기도 하는데 이렇게 문지르거나 그러면 안 되고, 뭐 부드러운 물티슈나 그런 걸로 해서 화장솜 살짝 적셔가지고 톡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가볍게 문지르지 않게 하는 게 좋죠. 그런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바로 크림을 바르고 어떤 사람들은 좀 건조하게 남겨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건조하게끔 두는 편이에요. 건조하게 두다가 나중에 너무 건조하면 이 크림 발라라 하고 크림을 주긴 하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시술한 다음에 2주 정도는 좀 자극적인 토너나 이런 각질 제거제나 이런 걸로 쓰지 말라고 해요. 처음 한 다음에 터치업을 하기도 하는데, 터치업은 처음 한 사람들은 보통 6주나 8주, 뭐 3달 정도에 하는 사람도 있고, 그렇게 손님들도 잘 관리를 해주고 나도 시술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서로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.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, 그러니까 뉴욕에서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일단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, 그러니까 뭔가 남들은 잘 못하더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나는 그렇게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머리 쓰는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, 근데 머리보다는 손에 좀 더 자신이 있는 것 같고, 머리 쓰는 것보다는 좀 낫다. 그러니까는 여기에 좀 더 빨리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돼서 내 한 몸이나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 부부 이런 사람들까지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, 그 정도까지는 나한테 기댈 수 있는, 내가 약간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